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9차 최고위원회 겸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의 상황 해주시겠습니다. 제2차 최고위원회 회의 겸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 표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요. 넷.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회의는 시간 관계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몰드 고일주 회장님께서 환영사와 함께 참석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국회 일정에 바쁘시고 또 우리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또 해야 될 일도 많으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전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좋은 어떤 현상들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더욱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참석자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늦어서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결국 늦어갖고 비행기를 놓쳐서 포항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한국몰드를 2012년에 전에 왔었는데 회사 잘 됩니까? 네, 잘 됩니다. 어려우시죠? 네. 우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하태경 최고위원님, 이준석 최고위원님, 권은희 최고위원님, 또 다른 권은희 정책위 의장님, 또 김삼화 수석 대변인님, 그리고 아마 이제 내가 성함을 강석구 우리 울산의 바른미래당 시당위원장이시죠? 예, 시당위원장이시고, 또 이영희 전 시당위원장이시고, 여기 매곡단지 협의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쪽 울산에 왔으니까 어제 제가 부산에서 열린 고 윤창호 씨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 윤창호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윤창호 씨에 대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또한 바른미래 토크 배틀 바톱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토론 배틀 깜짝 놀랐습니다. 바톱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열정과 수준에 놀랐고, 이를 뒷받침하는 당직자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도 감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 배틀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이준석 최고위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바른미래당은 우선 3주에 걸쳐 각 지역을 순회하는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충청 지역, 그 다음 주에는 호남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려워진 경제로 시름에 잠긴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생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거대 양당이 경쟁을 벌이는 중에도 바른미래당은 민생의 편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고 17개 상임위에서 8명의 의원들이 1등을 차지해서 국회에서 최고를 차지했듯이 이번 예산정국에서도 바른정당은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오늘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울산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지역입니다. 특히 울산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빼놓고는 우리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생산, 고용,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연계 산업이 다양하여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전국 자동차 산업 생산량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지입니다. 이제 울산은 연간 205억 불 수출 달성, 세계 최초 수소 자동차 양산 성공 등 세계 속에 손꼽히는 자동차 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완성차 생산에 필수적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약된 곳이 이곳 매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한국몰드사의 고일주 대표님을 비롯한 노사 대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역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중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관계자 여러분의 고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8.7% 감소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전체 중 약 30%가 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강화가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만 6,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신규 고용을 보류하고 있는 업체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내년도 실제 최저임금은 1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또한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완성차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교대제로 개편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근로자는 임금이 축소되어 투잡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그것이 정 어려우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 연장 근로를 폭넓게 허용하고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척추인 자동차 산업,
그 핵심 기지인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 수소차 산업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수소차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했는데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도요타가 현대차의 2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14군데밖에 되지 않으니 수소차 산업의 발전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고충을 경청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이 부총리와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한마디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좌편향 이념적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청와대 중심의 경제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면 왜 사람만 바꾸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학을 바꾸십시오. 시장을 믿어주시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바꿔주십시오. 이번에 임명한 부총리가 소신 있는 시장주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임명했으면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견제와 쓸데없는 기관을 없애주십시오.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입니다. 시장이 돌고 기업이 움직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좌편향 경제 철학을 거두고 시장 친화적, 기업 친화적 철학으로 바꿔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11월 9일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주제 강연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당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당장 당을 옮기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입당하면 제 자극과 충격이 사라지고 원혼됨이 된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에서 대장이 되기 위해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 아직 입당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부산 지역 영도로 지역구를 옮기려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보도의 사실 여부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상과 입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당원으로서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확고한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몰드 고민성 울산공장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와 함께 자동차 산업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에 우리 최고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국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몰드는 198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근 30년간 금형 제작에 힘써오고 있는 저력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사출 금형과 SMC 금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아이템으로는
범퍼, 인스트루먼트 판넬, 도어트림과 같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대형 제품의 금형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인 전기차나 수소차 등이 요구하는 그런 경량화 제품의 그런 특허 기술을 20여 가지 보유하고 있고, 또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로 그 스틸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제품 재료들을 플라스틱화하는 그런 경량화 신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몰드는 국내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르노, 삼성, 쌍용, 그 외에 그 1차 협력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일본의 도요다나 닛산, 미국의 BMW의 그런 1차 협력 업체들, 그리고 러시아의 오토와저, 인도의 마루티 수즈키,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이란까지도 저희들이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매출은 국내 해외 거의 50대 50 정도의 그런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해외 쪽에 그런 수주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불 수출 탑 수상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또 해외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업체들도 그만큼 늘어났고 해서 많은 힘든 상황인데, 여기 오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정책들을 좀 많이 펴셔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님들과 강석구 시당위원님께서 짧은 인사 말씀과 함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님부터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부산에 왔으니까 현대차 노조한테 정말 읍소를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파업 경쟁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노동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1987년 노조가 설립된 후에 1994년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총 4번을 빼고 총 446회에 걸쳐서 파업을 했습니다. 생산 차질만 147만 대,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차 정규직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은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요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노동자들 것만이 아니라 현대차 협력업체, 울산 시민, 그리고 현대차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국민 회사입니다. 그런 현대차 노조가 계속해서 파업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청년들, 특히 요즘은 청년들과 정말 원수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탄력 근로제를 반대합니다. 탄력 근로제는 일 더 해야 될 때 더 하고 더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이고, 탄력 근로제가 도입이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청년들 구직도 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봉 4천만 원짜리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라고 만들면 안 된다고 지금 현대차 노조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연봉 4천이 어디 껌값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노조는 타락한 노조입니다. 더 이상 우리 울산 시민들과 국민들은 현대차 노조의 만행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울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현대차 노조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 베이징에 갔다 왔는데 현대차가 중국에서 망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낮은데 가격은 높아서 중국 시민들이 더 이상 현대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현대차 노조는 최소한 5년간 무파업 선언하고 더 이상 정규직에 한해서는 더 이상 임금 동결하겠다는 그런 결단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경찰은 청와대 양진호를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해야 됩니다.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 씨라는 사람이 북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고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 폭행당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자 이 경호원 U씨가 내 얼굴 부위를 축구공을 차듯이 10여 차례 걷어찼다. 그리고 이 청와대 경호원 U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며 경찰관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인기가 좋으니까 경호원도 정말 국민들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양진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도 청와대 눈치 보는지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이런 청와대 갑질 용서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 양진호 다시 한번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청와대 경호원 사건 접한 다음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정권 2년차인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강이 이렇게 급속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내에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외침에서 국가를 지키도록 인가받은 집단이고, 경찰은 내부의 소요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의 안녕을 위해서 제한적인 경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면은 강하게 다스렸고,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경호나 수행력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에 핸드폰을 닦아주는 행위도 엄정하게 다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일면식도 없는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넘어진 사람의 얼굴을 10회 이상 발로 걷어차는 행위 등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고, 어제 저희 최고위원들끼리 이 사안을 접하고 논의하면서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은 청와대 양진호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는 또한 북한 술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방북 시에 얼마나 많은 양의 북한 주류를 반입했기에 청와대 경호처 5급 직원이 사석에서 북한 술을 반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마시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처의 직원들이 새벽녘까지 인사불성이 되도록 과도한 음주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경호에 소홀했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일탈로 축소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수준의 폭행이었는지, 또한 동석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인사가 누구의 뒷배로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지면은 국가가 흔들린다는 것을 불과 2년 전에 경험해본 국민들은 이번 폭행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기강 회의의 전주곡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최근에 반복해서 강조하셨고, 그것은 과도한 음주가 범죄 행위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의한 시민 폭행 사건은 그와 같은 선상에서 엄정하게 본보기로서 다뤄줘야 할 것입니다. 네. 울산에 오니까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되나요? 네, 이제 잘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울산에 오니까 산업화 시대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노나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그대로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 울산이 있었고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북한은 빵을 나눠주는 정책을 했고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빵 공장을 차리고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2.5% 전 될 것 같고요. 내년, 후내년 모두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유는 고용과 투자 부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는 절대 고용과 투자를 정대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빵 공장을 짓고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혁신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제도 개혁과 디지털 변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울산도 사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서울에 밀렸다는데요. 디트로이트가 부도가 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패러다임 변화를 직시하고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에 맞는 도시혁신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절대 패키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패러다임의 판을 바꾸는 씨앗을 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골드 공부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방문하기 전에 대표님 인터뷰를 좀 봤더니 저희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쟁력 저하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경쟁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같은 부분이라면은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한국몰드는 이미 기술을 가진 강소 기업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근로환경의 유연화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서 선택, 탄력 근무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계산 시에 유휴일을 제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 시기를 2019년 7월 1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경쟁력 악화가 더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서 국회에서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과 정책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당위원장 강수구입니다. 먼저 손학규 대표님과 최고위원의 울산 방문을 환영하고 또 울산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전 당원과 함께 심감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건의 올리겠습니다. 산업도시의 생산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기반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순차적 인상으로 해서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구분 적용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1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 5년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그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보다 임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속 기간제를 도입해서 1년 정도 해서 최저임금의 80% 정도 지급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울산은 수소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성장동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기반과 또 충전호수 확충 등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표님께서 자동차 산업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금방 말씀을 다 드렸고요. 마이크. 우리 최고위원이나 또 현지에서 참여하신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및 간담회를 허락을 해주신 고일주 한국몰두 대표이사님 또 이 회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인데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잠깐만요. 영업이익이 작년도 대비 38.7%나 감소했다. 이것은 상상을 하기 힘든 것이고 수출도 국내외 모두 7~8% 이상 감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갖춰놓고서도 외국에 뒤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소차, 수소 충전소가 14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대단히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대차에서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지역에 계신 산업체 여러분들께서도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아주 용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금 그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노조인데 노조가 개혁을 해서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스스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결국 노조원들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임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 외국 산업단지 이회수 회장님 와 계시고요. 또 안현준 한국 몰드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외국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이회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맡은 회사는 주식회사 CJ 프로텍이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가 좀 있습니다. 다른 회의가 좀 있어서 우리 산업단지 협의회 회의가 좀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니면 또 소기업을 위해서 가장 힘을 쓰고 가장 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금전 그 금융 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 파트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하청업체 1차 하청, 2차 하청이라는 거. 지금 저희들 기술은 현대장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중소기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 한국몰드에 있는 이 기술력도 있지만 여기에 중소기업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이 중소기업이 다 가지고 그럼 젊은 우리 직원들이 다 기술력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몇 배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물론 여기 대구에 주둔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대구도 열악하지만 저희들 부산도 상당히 1, 2차, 1차도 그렇습니다. 치고는 2차, 3차 밴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사도 자그만하지만 해외 수출을 거의 4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소나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좀 우리 중소기업을 이전처럼 그냥 하청업체 뭐 아니면은 1차 밴드, 2차 밴드 하지 마시고 정말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기술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로 가지고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제29차 최고위원회 겸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례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례를 전파합니다.